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목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이 미국의 SVB 사태가 좀 일단락될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글로벌 은행권의 위기가 다시 한번 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는요, 스위스의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의 이 위기론이 다시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유럽 최대 은행인 만큼 이 때문에 좀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은행권들, 글로벌 금융주들이 좀 흔들리게 되면 금리 인상 기조를 소화하게 될 것인가,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 국채 금리는 폭락을 했고요. 고금리에 취약한 나스닥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불안한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전일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좀 크게 하회해 줬습니다. 이렇게 좀 다소 혼란스러운 시장 안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오늘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48% 하락하면서 2,368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럼 저희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 홀로 좀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1,140억 원의 순매수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 외국인 투자자 지금 3거래일째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오늘 시장 안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33% 하락하면서 77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줍니다. 3,457억 원의 매수세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04억 원, 2,61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지수 크게는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지지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안에서 오늘은 어떤 업종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오늘은요, 저희 어제에 이어서 이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표적 종목으로 만나본 종목 역시나 클라우딩 관련주였는데요. 오늘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방송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파란불을 켰지만 그래도 좀 어떤 상황일까 하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이제 종목들이 장중에 1,000개씩 흔들리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니까 목, 금, 월, 화, 수, 목요일이죠. 오늘 6일째인데 어제는 그래도 종목들이 좀 반등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엊그저께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어제 종목들이 1,300개 정도가 이제 반등을 주는 상황은 나왔지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주는 거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안 됐을 거고요. 즉 우리나라는 지금 5, 6일 동안 지금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뭐 미국 시장도 떨어졌죠. 근데 미국 시장은 계속 바닥에서 반등을 주려는, 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돌아가는 모양을 보여줘요. 자, 어제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이제 파산 이슈가 나오면서 유럽 선물이 급락을 하고 유럽 시장이 막 박살이 났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레딧 스위스 관련주, 그러니까 그 은행주가 마이너스 30%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13%까지 17%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 5%, 6%대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일단은 스위스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이게 나왔죠. 근데 그게 떨어졌던 이유가 이게 처음 불거진 것도 아니고 이게 1년, 2년 전서부터 부실이기 때문에 파산 이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파산은 어려울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왜냐면은 이게 사우디가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최대 주주로 들어왔는데 9.9%의 지분을 사면서 그 이유가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유가로 돈을 벌어들였으면은 이제 그거 갖다 이제 세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영화 보면 알겠지만 스위스 은행이 그런 이제 검은 자금 세탁 잘하고 그렇게 이제 그 개인들의 그 보호를 잘하죠. 뭐 그런 거를 이제 담당하면서 검은 돈 세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사우디 국영은행이 이제 지분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그 재정 지원을 해줬다가 이번에는 재정 지원을 안 해줄 거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파산 이슈가 나와서 그런 건데
이미 작년에도 재작년에서도 그런 이제 부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특히 작년하고 그러니까 작년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뉴스 보면은 이제 검은 돈 세탁하다 걸려가지고 실형도 맞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부실하다 그러는데 근데 얘네들이 2008년도, 2009년도에서도 잘 버텼던 은행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지금 사우디라든지 이런 그런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게 파산하지 않을 것 같고 파산할 거였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미 골문지가 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이슈라는 게 아니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자, 그 이슈가 나온 이후에서 일단 먼저 유럽 시장부터 보면은 자, 유럽 시장 가보겠습니다. 자, 유럽 시장. 자, 어제 유럽 시장 자, 독일 3.2% 빠졌고요. 그다음에 뭐 영국도 봐야 되는데 뭐냐 유럽으로 시장 볼게요. 이걸로 한 3.4% 정도 빠졌는데 그런 이슈로 만약에 파산 이슈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이슈로 떨어지는 모양이었다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졌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유럽 선물이 열렸을 겁니다. 유럽 선물이 지금 플러스예요. 독일이 0.9% 플러스 그리고 유럽 시장들이 0.7% 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사우디 애들도 이거 얘네들 자금 세탁하는데 유용하게 써먹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금융위기 때도 잘 운영을 했던 회사이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미국도 만약 이거를 만약에 파산시켜가지고 그다음에 뭐 이게 파산한다 그래서 뭐 미국에 저는 영향이 클 거냐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미국이 이제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엊그저께 이제 SVB 실리콘밸리 은행도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서 벤처 기업들도 도산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주도 도산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그 화살은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만약에 박살을 내는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미국이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뭐 보증 한도를 뭐 그 개인들한테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스위스 은행도 지금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어제 빠졌으면 그러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이제 얽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그런 이슈로 정말로 파산할 것처럼 만들어지고 이게 미국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난리가 날 것 같으면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었어야 되는 거죠. 10%. 옛날에 그랬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10% 빠졌잖아요. 안 빠지잖아요. 어제 거꾸로 올라갔죠.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 이슈 나온 다음에 유럽 선물이 3%, 4% 박살이 나니까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마이너스 1.6% 정도 떨어졌었어요. 나스닥은. 다우는 2몇 %밖에 안 빠졌습니다. 2.2%밖에 안 빠졌었단 말이에요. 이게 빠진 겁니까? 그 정도 빠지는 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여기는 뭐 그러면 여기는 뭐 무슨 은행이 망했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 인텔이 망했습니까? 여기는 뭐 테슬라가 망했어요? 여기는 연준이 폭파됐습니까? 여긴 더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어제 빠진 정도를 가지고 저는 뭘 느꼈냐면 웬만한 악재에서도 애들 빠질 생각을 안 하는구나. 옛날에 그 과거에 그런 금융위기 사태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지금 나스닥 선물도 강합니다. 0.5% 강세고요. 어제 유럽 선물도 강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이상해요. 쟤네들은 별로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만 열심히 일부러 뺀단 말이에요. 걔네들 털어먹으려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회원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좀 전에 했던 얘기. 좀 전에 했던 얘기를 장전부터 쭉 설명했어요. 크레딧 그 스위스 은행이 진짜로 파산할 게 아니고 이미 이 사태는 이렇게 막 부실하다, 뭐 파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이미 1년 넘도록 나왔던 얘기고 그리고 작년에 언제였죠? 여름이었나? 하여튼간 날씨 그렇게 막 춥지 않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가 걸려가지고 막 실형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한테 이제 집중 조명 당해가지고 하여튼간 뭐 자금 출전 뭐 까내라 갖고 막 왜냐면 검은 돈들이 거기서 움직이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파헤치려고 이제 그걸 해라 했고 원래는 스위스 은행이 그런 거 잘 공개 안 하는데 그때 공개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하도 압박을 하니까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를 다 떼고서라도 미국 시장이 빠지면 그때서는 위험한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지금 그 뭐 스위스 은행 그거 망한다 그래갖고 흔들릴 생각들 안 하고 있고요. 뭐 너네들 망해라 우리는 상관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미국 자체 내에서도 뭐 지금 그 사태들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좋은 상황으로 이제 말바꾸기가 나올 수 있어요. 미국에서. 어제 PPI 지수 괜찮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물가가 폭등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잠재워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지금 떨어졌고
뭐 그런 핑계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또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은행이 갑자기 감기를 하다가 폐암으로 막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을 미국에서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기사에 나온 얘기고 그래서 0.5% 못하고 0.25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조금 자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주기만 한다라 그러면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자 차트를 보면 여기를 깨지 않고 요 자리하고 요 자리를 깨지 않고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어제 공개 방송에서 해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서 불안해서 개인 투자자들 그렇죠? 되게 불안했죠. 아, 던진 사람들도 있을 텐데 던지긴 어딜 던져요? 우리나라 박살나는 모양이 아니고 마찬가지 미국 시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옆으로 돌아가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조금 걸리면서 돌아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런 식으로 돌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미국 망하고 유럽 망하고 그러면 되겠는데 지금 뭐 유럽 시장 반등 나온다니까요. 지금 영국 선물 열렸습니다. 0.4% 강세. 그러니까 강세인지 어쨌든 반등. 근데 유럽 선물도 강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이고 미 선물은 아까보다 더 강해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러면 아침에 흔들었던 흐름은 제가 이거를 아침에 흔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한 겁니다. 저는 장전에 이 흐름을 회원들한테 설명을 했고 여기서 던지는 거 아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신용 물량을 털어먹기 위해서 일부러 흔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부러 흔든 다음에 미국 시장이 반등하고 유럽 시장이 반등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종목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급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설명은 자세하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지금 미국 시장이 박살나면 그때서부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2200 깨지면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여러분들 시장 박살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하락장이니까 종목 다 던지고 주식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안 내려와요.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박살나야 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2200을 박살내줘야 되는데 잘 안 빠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했던 아침에 CS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파산하면서 연쇄적으로 모든 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리먼브러스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런 상황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미 선물도 강하고 뭐 유럽 선물도 지금 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그 이슈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이슈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매매를 진행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종목들이 아침 대비 종목들이 다 튀어다닙니다. 날라다녀요 지금. 날라다니고 있는데 뭐가 날라다니는지는 뭐 인공지능도 지금 뭐 18% 20% 막 날라가는 애들도 있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9% 날라가고 뷰노도 뭐 7% 날라가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들을 털어놓고 움직이려는 이 시장의 흐름이 너무 명백하게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미국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까 지지라인들 안 깨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뭐 2200 안 깨지는데 제가 볼 때 2200 깨지는 가능성보다는 조만간에 2400을 안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들려오는 이 파산 소식 때문에 좀 불안하셨을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과거의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진짜 파산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전일 미국 시장 생각보다 좀 적은 낙폭을 보여줬고요. 이럴 때는 이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우리 시장만의 대응이 조금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장이 2200선이 붕괴되거나 미국의 큰 낙폭이 나오면 또 전략이 달라져야 하지만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더존 비존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클라우딩 컴퓨터주 이렇게 어떻게 좀 공략해야 될지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더존 비존 오늘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어제도 더존 비존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더존 비존인데 미국 시장은 올라가기 위해서 옆으로 지금 이렇게 빨간색 불씨를 모으고 있어요. 반등을 주기 위해서. 근데 급반등을 지금 안 주는 것뿐이지 어제 그 유럽 악재를 처음서부터 악재를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를 않더라고요. 원래 이제 빠지고 싶을 때에서는 유럽 시장이 그렇게 나왔어? 땡큐. 어차피 미국 시장 나는 그러니까 세력들의 생각입니다. 미국 시장 아주 나락으로 그냥 박살을 내고 싶었는데 잘 됐네. 그러면 아침서부터 해서 미국 시장 열리자마자 마이너스 일단은 3% 시작한 다음에 마이너스 8% 막판까지도 그냥 밀어버려갖고 장대음봉으로 그냥 확 죽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텐데 어제 뭐 그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벌써 그게 골문 이슈란 말이에요. 크레딧 그 스위스 은행 그 부실 얘기랑 그다음에 뭐 파산할지도 모른다라 뭐 이런 설들이 작년부터 이미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말거니 아니 사우디가 꽉 잡고 있고 뭐 일단 그렇게 있는데 근데 스위스가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시총이 지금 16조밖에 안 물론 많이 빠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16조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시총이 큰 회사도 아니고 어쨌든 그 부실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 시장이 강하게 버텼다라는 거는 미국 시장은 안 빠지고 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돌아가면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지 유럽 시장을 따라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시장이 돌아가서 반등을 주면 그리고 미국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쉽게 단행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도 있잖아요. 그럼 종목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빠졌잖아요. 우려감 때문에. 유럽 때문에 빠지고 뭐 지난주에서는 중국 때문에 빠지고 그다음에 뭐 엊그저께에서는 미국 때문에 빠지고 빠지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2차 전지만 올라가고 그러면 많이 빠졌던 애들은 바보입니까? 키 맞추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미국 시장이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 반등 주면 지금까지 일주일 동안 막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막 그렇게 떨어질 때에서 불안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손절 고민하거나 이미 벌써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갔거나 뭐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을 줘도 개인 투자자들은 들고 있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던질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야 제가 어제도 미국 시장이 안 빠지면 괜찮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안 빠지니까 괜찮다는 얘기고 그럼 많이 빠진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데 더존 비주어는 최근에 60% 가까이가 올라갔던 종목이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바닥에서 누가 주워 담았냐면 기관들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들어왔고요. 연기금하고 투신이 들어왔습니다. 바닥에서? 그럼 왜 들어왔을까요? 잡주도 아니에요.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 보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엠론은 또 강하게 급등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메타버스도 움직이지만 오늘 인공지능 섹터들도 움직이거든요. 챗 GPT-4가 공개가 됐다라고 기사 보셨죠,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이전에 있었던 버전 말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뭐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슈가 그거를 어쨌든 컴퓨터고 뭔가 내용들을 저장을 하는 뭔가 그 저장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그런 관련주 쪽인데 거기에 이슈로 해서 이미 강하게 움직이는 쪽 섹터는 이제 챗 GPT로 연결이 돼 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엮여는 있지만 챗 GPT로는 엮여 있지는 않아요. 더존 비존이. 근데 어쨌든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면 더존 비존도 거기에 엮여서 한 번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닥에 있고 기관 외국인들 투신, 연기금이 샀다면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들어주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아직 2,400을 회복은 안 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반등 주고 돌아가고 움직여서 올라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2,400을 회복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서 바닥에서 쉽게 단타칠 수 있는 종목이 뭘까? 뭐 어제도 오늘도 그래서 더존 비존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주인 더존비존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같이 좀 확인해 보시면요. 기관 수급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 어떤 지점에서 공략하면 좋을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 바로 월요일에는 단알 5,540원에 만나봤습니다. 화요일에 만나본 한국정보통신 15,350원의 매수가에서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수요일에는 컴투스 69,40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지만 아쉽게 수익률은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본 KG이니시스 13,710원의 매수가 그리고 아이윈플러스 2,530원에서 5%가 가까운 수익률을 그려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만나본 표적 종목들 정말 수익률이 대단했습니다. 월요일에 컴투스홀딩스 49,400원의 매수가에서 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줬고요. 화요일에는 위메이드 3.4%, 어제 만나본 더존비존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5,050원의 매수가에서 3.6% 수익률을 그려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644.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만나본 표적 종목과 바로 오늘 공략할 표적 종목이 같은데요. 더존비존 어떤 지점에서 좀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흐름이 좀 어떨까요? 자, 더존비중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제 이제 여러분들 불안했잖아요. 불안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침에서 이제 막 던져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어제 노란톡방 지금 노란톡방 잠깐 열어놓을게요. 지금 닫아놨는데 어제 노란톡방에서 어제 유럽 시장 막 빠지고 막 크레딧 스위스 사태로 뭐 벌어졌다고 뭐 이제 폭락장 시작한다고 아주 사람들이 난리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고 던져야 올라가거든요, 이 시장은. 그래서 신용 물량을 지금은 털리게 만들어야 시장이 깔끔하게 폭등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손절하고 던지는 걸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시장은 급등을 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한마디도 안 했는데 불안하면 아침 방송 열심히 보면 돼요. 좀만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 크레딧 스위스 작년에서도 그래갖고 아까 했던 얘기 실형받았다니까는 은행이 불법 자금 그냥 검은 조직 그거 건드렸다가 걸려가지고 실형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은행 망하나 했는데 안 망했어요. 계속 버팁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 자 일단은 지금 노란톡박 제가 문 닫아놨는데 지금 한 23자리 정도 남았네요. 한 20자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최근에 표적 종목들 보면은 시장 흔들릴 때 사면은 지금 계속 지금 연속 4일째 지금 수익 달성을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급락을 안 해요. 급락할 생각이 없습니다. 웬만한 과거의 악재들을 끌어와서 내려도 미국 시장이 막 8%, 10%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 다 불안해가지고 주식 다 던져야 되나 이제 폭락장 시작인가 뭐 이랬는데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 이러다가 플러스 다게 생겼어요 지금.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0.21. 플러스 되는 건 사실 조금 오바죠. 왜냐면은 뭐 어제 유럽 시장 3%나 빠졌는데 우리나라 플러스 나는 건 좀 오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 올라갔습니까? 그래 조금 올라갔죠. 나스닥은. 다우는 조금 빠졌고. 근데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뭐 플러스 되는 거는 조금 오바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급락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급락 안 하잖아요, 지금. 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거였잖아요. 야, 저기 뭐냐 CS 은행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제 파산할 거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쭉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또 3% 또 4% 빠지겠지? 미국도 폭락하겠지? 우리나라는 2200 깨지겠지? 2000 내려가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제 공포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안 그러네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인공지능 관련주들 뭐 코나 테크놀로지 8%, 레인보우 식스 7%, 뭐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강한 애들은 열심히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폭락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폭락하는 모양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지금 빨간색을 이제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불씨를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불씨를 모아야 타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불씨를 모으는 과정이에요. 어제 낙폭과되고 그래서 지금 아래 꼬리를 지금 달아놨고 옆으로 횡보하겠죠. 이 그림 어제 공개 방송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로 V자 급등은 안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면서 움직일 거다. 그리고 미국 시장 그렇게 폭락 안 나올 거다. 예상대로 됐잖아요. 그럼 예상대로 되면 그거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불안하려면 미국의 장대 음봉과 우리나라 시장 여기가 깨지면 그때서부터 불안해하세요. 오히려 흔들면은 지금은 줍줍 매수하면 단타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쫓아가서만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었던 자, 더존 비존 지금 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자, 거래량은 괜찮죠. 그래서 이미 수익은 이미 지금은 한 5% 정도 올라갔을 거예요. 아까가 그 36,300원인가? 그 기준으로가 이제 3.6%인 거고 지금은 이제 수익 달성이 좀 더 올라갔을 건데 차트가 위치가 바닥에 있었는데 어제 수급이 좋아요. 좀 이따가도 가격 전략을 다시 드리겠지만 수급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누가 사서 들어오는 거 봤더니 신한증권에서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1등 증권이 지금 신한투자증권이 매수해서 들어오죠. 2등은 뭐 키움증권이겠지만 또 매도는 1위는 또 키움증권이요. 그럼 요거는 이제 개인들이 매도하는 거고 신한증권은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들이 들어와서 물려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시장도 안 빠지고 기관들이 사서 물렸죠. 한 달 동안에 110만 주를 들어왔습니다. 10만 주 판 거? 이거는 판 게 아니죠. 110만 주가 지금 물려 있어요. 투시는 계속 사고 있고. 그래서 클라우디 컴퓨팅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더존 비존인데 어제서도 이제 표적 종목 드린 거 바로 달성을 했는데 시장이 이제 반등을 줄 거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렇게 빠져있던 애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제에서 절반을 팔았다면 뭐 다시 또 흔들리면 다시 공략을 해주면 좋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더존 비존 똑같은데 벌써부터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짜리예요. 1조짜리가 넘어가는 종목이 뭐 얘기한다고 가겠어요? 그냥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요즘에 사고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사서 그리고 낙폭가 되잖아요. 고점에서 많이 빠졌잖아요. 쭉 빠졌잖아요. 이렇게. 고점에서 쭉 뭐 단기간에 지금 30-40%가 빠진 거고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지금 이걸 잘못 집었는데 자 바닥에서 올라갈 때 몇 프로 올라간 거냐면 60%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60% 가까이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면 61% 찍히는데 하여튼 60% 올라갔다가 다 내려온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닥을 잡고 한 번은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서 지금 그러면 사도 되느냐? 아니요. 그럼 여기서 쫓아가지 말고요. 지금 시장이 계속 지금 반등을 줘서 그런데 약간 오후장 되면 약간 플러스는 좀 오바고 약간 이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횡보할 때 제가 볼 때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한 36,000원 정도? 36,000원 정도에서는 저점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절반을 팔고 나머지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더 갖고 가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10%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애들은 올라가기도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더 올라가면 4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보이니까 수급도 괜찮고 그래서 어제 절반 팔고 나머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4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오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번 36,000원 정도로 밀리면 한번 재공략을 내지는 한번 신규 매수로 공략을 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더존 비지온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더존 비지온 만나봤습니다. 정말 어제 공략하신 분들은요, 수익 달성 이미 하셨을 텐데요. 지금 상황 확인해 봐도 거래량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으니까요. 이제 추가로 공략하실 수 있는 포인트 36,000원 저점 매수 공략점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첫 번째 상담을 출발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많은 분들이 다소 좀 친근하실 종목일 것 같습니다. 바로 후성입니다. 후성 매수가 19,0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수혜주로 꼽혔는데 이 지난 3월 6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진짜 이런 종목 같은 거 보면 정말 매수가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매수가가 다소 높으셔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후성? 매수 가격이 높은 게 안 좋아요. 이거는 이 가격보다는 더 싸게 내려올 때 사는 게 안전하고 좋은데,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얘는 2차 전지 재료로 들어가지만 2차 전지 재료 쪽보다는 지금 이제 반도체, 불화수소 이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많이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는 거고, 수급을 보면은 개인들이 자꾸 덤비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미 작년에 고점에 다 팔고 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서 못 가는 건데 19,000원은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19,000원은 좀 어렵고, 나중에 더 빠지면은 저는 이 종목을 한 5,000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2019년도가 아니고 제가 서울경제TV에 있을 때 2014년도, 15년도 있을 무렵에서도 요때 4,000원대에서 5,000원대에서 상당히 좋아했던 종목으로, 그때 방송 돌려보면은 저의 예전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경을 안 썼어요. 어쨌든 2015년도, 16년도 요때에서 자주 좋아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상승을 많이 하고 나서 지금 떨어지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수급이 꼬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랑 같이 동일시하게 보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갈 종목은 맞지만 지금은 좀 지루한 박스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15,000원에서 잘 가면 17,000원.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한 15,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손절을 하셔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다시 조정받으면은 뭐 10,000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도 매수 가격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거는 쉽게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 15,000원만 나오더라도 그냥 선택을 던져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일단 시장을 좀 더 두고 보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갖고 가는 것만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 열어놨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한 10자리 정도 조금 남았는데 10자리 꽉 차면은 문 닫히면 못 들어옵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열심히 공개 방송을 참여하면 되죠. 뭐 그래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아유, 너무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전화 연결되니까 좋았어요.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맥스터요. 맥스트? 네, 맥스트.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580원에 10%요. 1,580원에 10%. 네네. 1,000이요? 아, 15,000. 15,080. 그래요. 15,080원에 10%.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지금 이렇게 하락 N자를 마무리를 한 거고, 거래 없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다 대부분 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 매수를 이제 할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지지 라인 여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지지 라인이 깨는 거는 오바예요. 오바스럽다는 거는 이제 조금 너무하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무너지질 않았는데 이 자리를 깨진 않을 거고, 거의 이제 빠질 만큼 빠질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예, 매수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돌리고 올라가면은, 자, 과거에서도 2023년도 1월 달서부터 한 60% 넘게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만큼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올라가면은 또 올라갈 때 또 금방 가요, 또. 그러니까 지금 15,000원에서 지금 근데 많이 빠졌네요. 마이너스 17% 정도? 한 15% 정도 깨졌죠. 예. 지금 마이너스 한 15% 정도인데, 올라갈 때는 간단히 생각해서 10% 한 번 가고 5% 한 번 가면 되죠. 네. 많이 빠지면 또 많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뺐으니까. 괜찮은가 싶었어. 앞에 거래량이 있고, 네. 지금 또다시 인공지능 섹터들 이슈가 돼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또 순환매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움직일 거고,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갖고 있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거래가 실리면 그때서부터 움직이는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금방 또 올라간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금방 올라가는데 아직 올라가는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물이고 빨간색은 불인데,
지금 아직 이 도치 모양이고 불씨가 없어요, 아직. 불을 붙이려면은 불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불씨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불씨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고 불씨가 2개가 모이고 3개가 모이면 불이 붙으면 금방 15,000원 쪽으로 올라갈 것이니 여기서는 그냥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맥스터 자체가 괜찮은가 싶었어. 위치가 바닥에 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네, 네. 네, 일단 보유하고 있다. 나중에 수익으로 바뀌거나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면 추가 매수 질문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CJ예요. CJ? 아, 네, 영어로 CJ.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5,700원에 20%예요. 95,700원이면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오래됐죠. 야, 옛날에? 이제 올라와서, 네. 야, 그래도 이 대형주가 최근에, 자, 차트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와서 수익으로, 지금은 다시 수익은 아니겠지만, 거의 수익권역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건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아, 일단은 수급이 괜찮고요. 아, 이것도 눌리면은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높아가지고 비중 20%는 적당한데. 지금 어차피 갖고 있는 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열심히 사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급락하거나 떨어져도 다시 올릴 거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이제 수익으로 바뀌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떨어질까 봐. 네. 그러면 한 3분의 1만 파세요. 불안하면. 저는 만약에 이게 단가가 한 85,000원 쪽에 있으면은 불안하기는커녕 그냥 더 내려오면 더 사야지라는 관점으로 이미 수익이고 그냥 저 같으면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수급이 좋거든요, 이게. 아, 그럼 꺾였다가 그래도 10만 원 넘어갈래나요? 10만 원은 일단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 기관 외국인 금융투자만 사요. 개인들은 자꾸 그러면 팔고. 지금 좀 매수해도 되겠어요? 추가 매수? 아니요.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85,000원까지 네. 떨어지면 추가 매수 되는데 지금 자리에서 아. 85,000원까지 빠지면 10%가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차라리 팔고 10% 떨어지면 사면 좋잖아요. 아, 근데 안 떨어질까 봐 팔기도 좀 그렇다라는 얘기고. 네. 그래서 만약에 불안하면 조금 파실 수는 있지만 안 불안하면 냅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급만 보고 가세요.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자꾸 사면은 안 떨어지니까. 네. 아셨죠? 그럼 얼마까지 보급할까요? 일단은 10만 원 오면 다시 질문 주세요. 아, 10만 원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방송 중에 혹은 방송 후에까지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 초반보다 그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시 부근에 이 보합권에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0.3% 하락하면서 2,37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19% 하락하면서 78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시장의 흐름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떨까요? 뭐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참 다행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거는 폭락이었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아침에 정말로 흔들렸고 저는 아침에 흔들릴 때에서 회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왔지만 이거는 비정상적인 흐름이고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 선물이 아침에는 발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는 미 선물만 나옵니다. 그래서 미 선물은 플러스인데 유럽 선물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흔들어 놓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아니 미국이 안 빠지는데 어쨌든 예상대로 그렇게 만들어 놨고 자 우리나라 시장 자 차트를 보면은 뭐 강해요. 일단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거 코스피 흐름인데요. 지금 차트의 모양을 좀 그래도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보면 알겠죠? 지금 무너지는 차트가 아닙니다. 무너진 차트가 아니고 오히려
불안하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어 놓는 척을 해놓고 오히려 양봉으로 받치는 모양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 우리나라 시장의 차트 모습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은 여기서 더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냥 요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급락하는 모양만 안 나오면 되는데 급락하려면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야 돼요. 근데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급락을 안 하면 여기서 이렇게 양봉만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내일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내일 5일선 돌파 나오고 그럼 2,400 돌파하겠죠?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자리로 어느 정도는 반등을 주겠죠. 그럼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당연히 유리할 것이고 그런 종목들은 지금 무지하게 많고 그러면은 무지하게 많다라는 의미는 뭐냐? 단타치기 너무 좋아하는 시장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반 고기반입니다. 현금만 있으면. 그래서 물타기 자금이 있거나 그러면 반대로 지금 손절하고 도망가야 되냐? 그거는 피하시라는 얘기고 아니 시장이 안 무너지는데 지수가 무너져요? 어디가 무너집니까? 지금 코스닥도 지금 이러다 플러스 되겠네. 혹시 장중에 플러스 됐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0.02.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건 좀 오바예요. 어제 유럽 시장 3% 빠졌습니다. 이탈리아는 4%인가 5%인가 빠졌던데 플러스로 되겠네. 이거 오바죠. 그렇죠? 그 이상하죠. 개인들 생각하면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급락하는 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유럽 시장이 그 정도 빠졌고 미국 시장도 유럽이 아니면 다우존스가 0.8% 빠졌나요? 하여튼 그 정도 빠졌고 나스닥이 조금 플러스가 났는데 올라간 것도 아니죠. 뭐 이 정도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안 빠지고 올라가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시장은 일부러 이제 개인들 투자자들 손절하라고 흔들어 놓은 거고요. 오늘 유럽 시장 반등 나오고 미국 시장도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낙폭과 많이 빠진 종목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원래 자리로 갖다 놔야죠. 그럼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폭등하겠네? 그게 정답입니다. 많이 빠진 종목으로 지금 단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반등 나오면 많이 빠지면 그럼 뭐 해줘야 돼? 키 맞추기. 조금 빠졌으면 조금 올라가야 되지만 많이 빠졌으면 폭등을 해줘야 되죠. 물론 폭등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공개방송에 했던 게 10% 정도 빠졌다. 그 정도는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종목들을 잘 바닥에 있는 것들 잘 노려서 잘 버티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정도면 괜찮다, 포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되실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도 아직 급락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확인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가올 미국 시장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전략이 좀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가 우리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별 대응을 해나갈지 좀 단단하게 함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피코그램입니다. 이 정수기 그리고 정수기 필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는 국가와 함께 이 방사선 융합 기술 사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이 원전 수출의 기대감으로 정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강력했었는데요. 그 낙폭이 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6%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 1,500원에 10% 점점 좀 멀어지고 있어서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할까요? 갖고 있으세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얘도 지금 최근에 좀 빠졌는데 패턴이 괜찮네요. 차트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죠. 밑으로 꼬꾸라지는 차트도 아니고 패턴이 그래도 양호하게 만들어지죠. 상승하고 눌리고 여기서 돌파를 하고 한 번 더 갈 수 있었는데 장이 흔들리는 바람에 그냥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들어주면은 10,000원대 회복을 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 시장도 좀 반등을 주는 흐름이고 종목들도 계속 반등을 주는 흐름인 것 같고 그럼 얘도 10,000원대를 조만간에 회복을 할 것 같고 그때에서 한번 비중을 줄일 건가 말 건가 수익이 나면 그것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던지지 말고 얘도 한 10% 빠졌죠? 그 가격에서 대부분 다 그래요. 10% 더 빠졌네. 얘는 20% 정도 빠졌네. 그 가격에서 20% 정도 빠졌는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 확 들어주면은 수익이 나서 올라오면은 한번 잘 팔자 말씀드립니다.
네, 피코그램 1,500원 좀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수익이 날 때쯤 좀 고민이 된다 하신다면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다날입니다. 저희 매수가는 5,450원에 비중 좀 큰 상황입니다.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3월 6일에 표적 종목으로 만나봤던 종목인데 오늘 좀 이렇게 하락을 해주네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표적 종목이었던 종목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표적 종목으로 들어갔던 종목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팔고 다른 새로운 표적 종목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갖고 있어도 되지만 갖고 있으면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져가다 보면은 만약에 장이 하락장에 걸리면 마이너스 50%, 60%, 70%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장이 아니니까 괜찮다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장으로 된다. 여러분들 지금 현금화해야 됩니다. 자, 이제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 이런 애들은 이미 일주일 전에 폐기하고 없애야 되지만 그 이후에서도 갖고 있다면 던져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장에 맞춰서 종목들은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런 장은 아니라는 얘기고 어쨌든 많이 빠졌어요. 자, 차트를 보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방송에서 보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종목을 제가 한두 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일주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제가 20개씩 주는데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면 200개? 200개에서 한 250개 정도를 추천주를 줍니다. 그럼 그거 다 갖고 있을 거예요? 다 갖고 있으면은 그 대응이 됩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수익이 났다.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갖고 가져가면 되고 아니면은 99%를 팔고 1% 남겨놓고 다른 거 또 사면 되죠. 매일 종목을 주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크게 깨질 일이 없어요. 근데 언제 깨지느냐? 빠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갖고 있을 때. 왜냐면 그게 깨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1년 지나면 계속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태를 방어하는 방법, 방지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로운 표적 종목으로 들어가자. 왜냐면 표적 종목으로 10개를 주든 20개를 주든 떨어지는 개수보다는 올라가는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장이 박살날 때에서도 떨어지는 거랑 올라가는 거랑 따져도 올라가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조금 더. 근데 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져 버리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더 많겠죠. 근데 꼭 올라가는 거 9개는 다 놓쳐버리고 꼭 하나 물린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두 달 갖고 가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정리를 해버리고 다른 거로 교체하는 게 나은데 뭐 차라리 이거를 팔아버리고 더 좋은 비전으로 어제 그저께 들어갔으면 벌써 복구가 됐을 텐데 근데 지금도 손실이 딱 보니까 한 10%, 11%밖에 되지는 않는데 좀 더 반등 나오면 뭐 새로운 종목으로 다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또 다시 다음 주부터 물론 얘는 애플페이 관련주는 아니지만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다른 것들이 막 급등하고 올라가면 그때서는 얘를 또 다시 언급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자. 손실이 줄어들면 새로운 표적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날 같은 경우에 좀 지켜보시다가 그 손실이 줄어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주신 표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살펴보시다가 그 전략을 좀 달리하시면 더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상담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마지막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매수가는 5,010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적자난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의 법인은 좀 매각을 하면서 기업의 효율을 좀 높이려는 건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워낙 하락을 많이 해서요. 지금 이제는 바닥일까 하는 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떨까요? 삼성중공업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야 주겠죠. 많이 반등은 주겠는데 이렇게 빠지면 반등을 이렇게 원래 자리까지는 안 들어줍니다. 5,010원 최근에 사신 거군요.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요. 자, 전저점 자리 지지 있죠. 지지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잘게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급락을 했던 게 반등을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더 좋은 비중이 올라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기간에 급락이 나왔으니까 4만 원까지는 올라와줘도 개인들은 죄다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준단 말이야. 단기간에 급락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무너지면 이렇게 확 들어주기는 좀 어렵고 그냥 적당히 정도만 해서 수익은 날 수 있고요. 한 5,200원 정도? 그러면 대충 수익이 한 3%? 많지는 않네요. 역시 대형주라서 폭은 좀 작네요. 한 3, 4% 정도 수익은 날 때
한번 팔 건지 말 건지 그 고민하면 되고요. 어쨌든 수익은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코스닥은 플러스로 아까 장중에 잠깐 바뀌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 오늘은 플러스로 강하게 갈 수가 없는 날입니다. 가면 오늘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겠다는 뜻인데 아직 모르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겁먹지 말고 흔들면 또 싸게 사는 단타 기회가 계속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급락하고 막 폭락하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서브프라임처럼 그런 식으로 폭락하는 장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장이 열렸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후에도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 창구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